절대 구석을 보지 마세요. 두 번째 이야기. 옆집 여자가 이사간 곳을 겨우 알아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부류가 있다. 분명히 본인들이 먼저 오라고 성화를 부려놓고는 막상 자리를 잡으면 사람을 무슨 벌레 보듯 하는 부류. 나도 웬만하면 참아보려 했지만 이번엔 좀 심했다. 날 보며 비명을 질러대고 거품을 물며 쓰러지는 꼴이라니. 이제는 슬슬 인내심의 한계가 온다. 그 친구 놈이 어찌나 오라고 성화였는지 모른다. 자기 집에 꼭 보여줄 게 있다고, 너만 오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몇 번이나 연락을 해대는 바람에 결국 어렵게 발걸음을 했다. 솔직히 먼 길 오느라 피곤하긴 했지만 친구의 간절한 목소리를 생각하면 이 정도 수고는 당연한 것이라 여겼다. 그런데 막상 집에 들어서니 친구 와이프의 반응이 참 묘했다. 나를 처음 보는 순간 표정이 딱딱하게 굳더니 금세 사색이 되어버리는 게 아닌가. 아무리 처음 보는 사이라고 해도 손님을 앞에 두고 그런 기색을 보이는 건 무례한 일이었지만 뭐 이런 상황이 나쁘지는 않았다.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인가 보다 생각하며 덕분에 좀 더 편히 눌러앉아 있을 수 있었다. 이 부부는 밤마다 참 특이한 버릇이 있었다. 가만히 있는 나를 보며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것이다. 가끔 나와 시선이 마주칠 때면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한 멍한 표정을 짓고는 했는데 나는 그게 나를 환영해주는 그들만의 방식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그렇게 좋은가 싶어 나도 마주보며 허허허허 웃어주기도 했다. 내가 웃을 때마다 그들의 눈동자가 더 심하게 떨리는 걸 보며 나는 우리가 꽤 깊은 유대감을 쌓아가고 있다고 믿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부부가 사라졌다. 집에 손님만 남겨두고 대체 어딜 간 건지 모르겠다. 가구도 집기도 그대로인 텅 빈 집에서 혼자 지내다 보니 슬슬 무료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옆집 여자를 알게 되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안면을 트게 되었다. 이름은 미영이라고 했다. 어찌어찌하다 보니 그녀의 집에서 같이 살게 되었는데 미영은 프리랜서로 일하는 모습이 굉장히 매력적인 여자였다. 모니터 앞에서 무언가에 집중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고 있자면 정말이지 시간이 가는 줄 몰랐다. 밤이 되어 그녀가 잠들면 나는 그녀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는 걸까 싶어 밤을 꼬박 새워도 지루하지 않았다. 가끔 그녀가 자다가 몸을 웅크릴 때면 나는 좀 더 가까이 다가가 그녀의 온기를 살폈다. 그녀와 나의 이 고요한 생활이 나는 정말 마음에 들었다. 사건은 그녀의 생일날이었다. 집으로 친구 2명이 찾아왔는데 그중 민주라는 여자가 유독 이상했다. 현관을 들어설 때부터 눈치를 보며 힐끗거리는 그 눈빛이 예전 그 친구 놈의 와이프가 나를 보던 표정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알 것 같았다. 저 표정의 의미가 무엇인지. 나를 부정하는 듯 한 표정. 점점 화가 났다. 미영이와 내 사이에 왜 이런 불청객이 끼어들어 나를 그런 무례한 눈으로 쳐다보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내 시선이 닿을 때마다 소름 돋는다는 듯 어깨를 감싸 쥐는 민주의 태도에 나는 인내심의 한계를 느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걸 참으며 나는 그녀를 계속 주시했다. 결국 밤 12시가 넘었을 때쯤 민주의 앞을 가로막고 섰다. 나를 그토록 힐끗거리니 제대로 한번 보라는 의미로 그녀의 코앞까지 내 얼굴을 아주 천천히 들이밀었다. 그 순간 여자가 짐승 같은 비명을 꽥꽥 질러대더니 결국 거품을 물고 그 자리에 고꾸라졌다. 내가 너무 가까이 다가갔던 것일까? 민주가 그렇게 허무하게 쓰러지고 나서 집안은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되었다. 혜선이라는 여자가 비명을 지르며 방에서 뛰쳐나왔고 둘은 기절한 민주를 양옆에서 짐짝처럼 끌고 현관 밖으로 도망치듯 나갔다.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나? 그저 민주가 나를 너무 궁금해하길래 그 호의에 응해 얼굴을 조금 가까이 보여준 것뿐인데 그 일이 있은 후로 미영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또다시 혼자 남겨진 것이다. 하루, 이틀, 일주일. 텅 빈 집의 정적은 예전 친구 놈의 집보다 훨씬 더 견디기 힘들었다. 벽 너머로 들리던 그 규칙적인 타이핑 소리도 물을 마시며 내뱉던 그 작은 한숨 소리도 사라진 공간은 나에게 지독한 고립감을 선사했다. 사람들은 참 비겁하다. 먼저 다가와 손을 내밀고 곁을 내어줄 것처럼 굴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나를 이물질 취급하며 외면해버린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줄 모르는 성격이다. 미영이 나에게 보여주었던 그 평온한 일상을 나는 다시 되찾아야만 했다. 나는 그녀를 찾아 나서기로 했다. 그녀가 남긴 희미한 흔적들을 쫓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사람이 머물던 자리에는 반드시 그 사람만의 리듬이 남기 마련이니까.
낯선 거리의 창문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닫힌 문 너머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나는 끈질기게 그녀의 자취를 더듬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낡은 건물의 작은 방에서 그녀를 찾아냈다. 그녀는 예전보다 훨씬 수척해진 모습으로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다. 커튼도 닫혀놓은 어둡고 좁은 방 안에서 그녀는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미친 듯이 자판을 두드리고 있었다. 가끔 그녀가 타이핑을 멈추고 겁에 질린 눈으로 방 안의 구석들을 훑을 때마다 나는 그녀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녀는 지금도 내 시선 아래에서 어깨를 가늘게 떤다. 반가워서 그러는 거라면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몇 번이나 속삭여주고 싶지만 그녀의 집중력을 방해하고 싶지는 않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그녀의 뒷모습은 여전히 아름답고 나는 그 모습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볼 권리가 있다. 가끔 그녀가 자다 깨어 허공을 향해 제발 좀 가주세요 라고 중얼거릴 때가 있다. 누구 보고 가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몹쓸 꿈이라도 꾸나보다 라고 생각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그녀의 침대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간다. 그녀가 안심할 수 있도록. 그래. 중요한 건 우리가 다시 함께 있다는 사실이다. 그녀는 여전히 내 옆에 있고 나는 절대로 그녀를 혼자 두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